안녕하십니까. 낭만국어 한사부 한재형 국어 강사입니다. 여러분들 직접 뵙고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정이니만큼 화상으로 대신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이 점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서 빨리 현장에서 학생들 만나서 활기차게, 그 다음에 재미있게 흥미롭게 수업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머님들께서도 각자 개인의 건강 유의하시고, 곧 지나갈 테니까 긍정적인 생각하셨으면 하고 감히 또 바랍니다. 오늘은 고등학교 2학년 국어 공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 여쭈려고 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올라오면 국어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어떤 요인을 찾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문제가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길어진다는 건 뭐냐면 학생들의 어떤 인내심 테스트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곳곳에 출제자가 이게 함정 같은 것을 파놓는데 그 함정에 학생들이 이제 빠지기 쉬운 거죠. 그다음 또 하나는 이런 건데, 이게 어려운 단어나 아니면 뭐 전문가 이름이라든가 학자 이름이라든가 한문 뭐 이런 게 이제 앞에 나오면 그게 신경 쓰여서 내용 전개가 이제 뒤로 못 가는 거죠. 그게 계속 머릿속에 남아가지고 뒤에 내용을 쭉 읽어봐야 되는데 이제 그 내용 파악이 굉장히 더디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훈련을 통해서 연습하고 하면 충분히 극복될 수 있는 내용인데 이게 우리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외부 지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냐면 이제 낯선 시, 낯선 소설이 나오게 되는데요. 중학교 때는 뭐 다 아시겠지만 작품이 하나 있으면 그걸 선생님께서 이렇게 잘게 쪼개 주십니다. 그래서 외우라고 하시고 정리하라고 하시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오면 한국 현대시 또는 한국 현대소설에서 필수가 되는 작품들, 고전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 텍스트가 되는 이유가 있거든요. 뭐 주제면 주제, 운율이면 운율, 심상이면 심상, 아니면 역사적 배경이면 어떤 그 작품이 가지는 어떤 특수성과 그다음에 가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교과서에 실리고 우리가 배우는 건데, 그 작품들을 하나씩 개별적으로 공부하고 그런 거를 이제 배경 지식으로 정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가지고 이제 문학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고 고전에 대해서 또 알게 되는 거죠. 2학년 올라오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너네가 이제 낯선 작품을 보고 독해라라 이겁니다. 문제 형식도 어떻게 나오냐면 지문에 시 2편, 3편이 나오는데 출제자가 참 못됐어요. 왜냐면 어떻게 나오냐면 한 편 정도는 누구나 아는 시가 나오고요. 한 편 정도는 듣도 보도 못한 시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시 만약에 나온다면 요거는 좀 아리송한 시 뭐 이렇게 나와요. 근데 가장 빈도수가 높은 문제가 어떤 스타일이냐면 요 세 작품 또는 두 작품의 공통점을 찾으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는 시는 어느 정도 보이는데 처음 보는 낯선 작품은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낯선 작품을 만났을 때 쫄지 말고 충분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렵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고전이 나옵니다. 고전은 그런데 대한민국 유명한 일타 강사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고전은 절대 문제가 어렵지 않다. 지문이 어렵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걸 읽어나가는 과정 자체가 일종의 공부기 때문에 읽어 내려온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문제가 쉽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고전 수업할 때 학생들한테 굉장히 심리적인 부분 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이렇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절대 쫄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마라 이거죠. 뒤로 물러서게 되면 그 문제는 100% 틀립니다. 좀 깡다구를 가지고 읽어 내려가야 돼요. 뭐 중간중간에 한자도 있고 생전 처음 보는 뭐 사자성어 나오고 뭐 누구 나오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거 다 피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문에서 중요한 내용은 밑에 있거든요. 밑에 있는데 거기까지 도달하는 게 어려운 거지, 거기까지 도달하기만 하면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가 바로 고전입니다. 그리고 그 고전 작품은 나만 모르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학생들이 다 모르는 거기 때문에 거기다가 현대어 풀이라든가 아니면 어려운 단어는 그 뜻까지 다 이렇게 주거든요.
근데 우리 학생들 성격이 너무 급해가지고 그거를 하나하나 보고 맞춰볼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어려우니까, 그 다음에 오늘날의 현대국어랑 다른 표기법이 나오니까 뭐 아래 아라른가 아니면 반치음 뭐 이런 거 나오니까 일단 질리는 거예요. 읽기 싫은 거예요. 자, 그런데 절대 그러지 말고 읽어 내려가면 충분히 풀 수 있다. 그래서 고2 올라오면 국어 같은 경우에 막 단념해 버리는 학생들이 있고, 왜냐하면 해도 안 되니까. 해도 안 되고 흥미를 못 느끼니까. 그래서 그냥 국어를 놔버리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국어를 그냥 놔버리려니까 또 내신 대비할 때 걱정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내신 대비할 때 한 달 전에 들어와서 학원 수업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내신 끝나면 또 국어부터 관두고, 그쵸? 특히 이제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5월달 되면 따뜻하잖아요. 얼마나 놀러 가고 싶고, 그쵸? 그러니까 이제 국영수를 다 해야 되는데, 아니죠, 영수국, 수영국을 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싫으니까 국어부터 이제 쳐내는 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 올라왔던 감이 다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반복하니까 국어 성적이 안정적으로 될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어 수학에 들이는 노력의 10분의 1만 들이면 국어 얼마든지 오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는 학생들하고 수업할 때 제일 가지는 그 목표는 뭐냐면, 국어에 대한 흥미를 가져서 그 다음에 국어 문제를 만났을 때 절대 위축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게끔 그런 자신감을 불어주는 게 제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자, 그러면 수업도 좀 흥미롭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이라든가 역사적인 어떤 그 이야기들, 뒷이야기들, 이런 것도 좀 자세하게 설명해주면 오래 기억나고 좋아요. 자, 그 다음에 국어는 뭐 이렇게 많은 내용을 필기하거나 많이 복잡한 내용이 뭐 얽혀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전에 나오는 말 중에서 소박한 음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선비들이 추구하는 유교적인 어떤 이상적인 어떤 생활, 그래서 소박한 음식이 나오는데, 소박한 음식 해봐야 사자성어 2개만 알면 돼요. 단사표음하고 박주산채, 이거거든요. 이거를 한자어로 쓰라는 것도 아니고 요 2개만 알면 되는데, 요 2개 정리가 안 돼서 문제 풀 때 항상 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예를 들면, 왕방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만리 머나먼 길에 고운님 여의였고, 요런 게 초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고운님이 나오니까 거기다 동글뱅이 치는 거예요. 천만리 머나먼 길. 자, 이별했구나. 자, 고운님은 이제 사랑하는 사람 같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했구나 해가지고 뭐 사랑 그리움 쪽으로 가는 거죠. 자, 그런데 출제자가 그렇게 바보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이 왕방현의 이 시조는 역사적 배경이 단종입니다. 단종. 자, 단종을 영월에 유배시키는 데 있어서 그 호송했던 관리거든요. 왕방현이. 그래서 거기다가 어린 단종을 내려놓고 돌아오는 길에, 이게 아무리 정치적이고 이런 거라고 하더라도 너무 비인간적이잖아요. 그 어린 그 왕을 내려놓고 유배시켜놓고 돌아오는 길. 그래서 이제 물가에 앉아서 마음이 울적하고 속상하니까 그 마음을 읊은 시조거든요. 이런 겁니다. 이런 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같은 경우에 국어 문제 풀 때 가만히 보면 계속 노려보는 학생이 있어요. 근데 수학 문제 같은 경우에는 노려보면서 어떤 생각이 좀 공식 같은 게 떠오를 수도 있어요. 근데 국어는 문제를 만났을 때 1초 안에 이게 무슨 말인지를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그 문제는 거의 못 푸는 겁니다. 그냥 시간만 가는 거예요. 한 문제당 1분 안에 정도 풀어야 돼요. 한 40초 정도면 한 문제를 풀어야지 그 다음에 시간 안에 풀 수 있고, 어려운 문제 만나서 한 2, 3분, 한 5분 정도 투자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뒤에 있는 문제는 못 푸니까. 모의고사도 그렇고 내신도 그렇고. 내신 문제도요, 어마어마하게 길이가 길어요. 문제가 하나당 이만하니까 읽는 것 자체도 힘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자, 겨우 읽어 내려왔는데 선택지를 봤더니 전부 다 비슷해. 답이 없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배경 지식을 잘 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 출제자 의도를 파악해서 급소를 찔러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의도로 문제를 냈구나. 전에 내가 문제 풀 때 이런 유형이 있었는데 이거를 다르게 냈구나. 아하, 이 아저씨 나한테 함정에 빠지라고 했네. 뭐 이런 식으로 피해가서
답을 고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국어는 절대 생각하면 안 돼요. 국어는 찾는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분명히 힌트를 넣어놓습니다. 곳곳에 힌트를 놔두는데 보물찾기하고 똑같아요. 이거를 제한된 시간 안에 찾느냐 못 찾느냐 그겁니다. 물론 국어 문화기구 그런 거니까 생각하고 느끼면 좋죠. 근데 대한민국 국어는 그렇지 않아요. 공부해놓고 그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제한된 시간 안에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이제 2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네가 찾으라 이거예요. 네가 분석해서 찾아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너 이거 낯선 작품 처음 보잖아, 해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거기에다가 더 추가되는 그 난이도의 문제는 뭐냐면 바로 선택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지는 1, 2, 3, 4, 5 보기 고르라는 거 그건데 1학년 때만 해도 답이 보여요. 그러니까 답과 오답의 차이가 이 정도 되면 만약 1학년 때 2학년 되면 요 간극이 굉장히 얇아집니다. 아주 미세해져요. 그러니까 1, 2, 3, 4, 5 중에 사실 3개가 오답인 건 알겠어요. 그건 알아. 자, 그런데 정답과 그 매력적인 오답 차이가 아주 미세해지기 때문에 이거 사람 참 환장하게 만드는 거죠. 이거 같기도 하고 이거 같기도 하거든요. 자, 그래서 5개 중에서 3개를 아웃시키는 거는 실력이 아닙니다. 정답과 매력적인 오답의 그 미세한 차이를 봐서 정답이 되는 이유와 정답이 안 되는 이유를 체크할 수 있고 찾을 수 있어야 그게 실력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들 보면 이 문제 잘 몰랐는데 선생님 찍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건 어떤 경우냐면 100% 확신이 되는 건 아니고 약간 미심쩍은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이 부분이 더 정답에 가깝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정답을 이제 선택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실력입니다. 이제 그런 감은 어디서 오냐면 계속되는 훈련에서 나오는 거예요. 절대 책을 어렸을 적에 많이 읽었다? 글을 쓰기를 좋아한다? 좋지요. 정말 좋은 거예요. 삶 전체로 봐서는 정말 좋은 건데 국어 성적하고는 저는 그렇게 크게 연관성이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죠. 만약에 책 읽기를 좋아하고 글쓰기를 좋아하는데 국어 문제 푸는 훈련이 안 됐다? 그거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모든 과목 공부는 그렇지만 국어는 특히나 더 시간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페이지로 공부해야 됩니다. 페이지로. 어떤 학생들 오면은요, 공부하는 거 가만히 보면 고집도 엄청 세요. 자, 자습서 펴놓고요, 그 내용 정리된 거 있잖아요. 그것만 계속 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개념 정리된 거 이렇게 막 뭐 소설은 뭐고 시는 뭐고 시조는 뭐고 이렇게 내용 설명된 거 있잖아요. 그것만 계속 보는 거예요. 그거는 학교 수업에서 한번 들었잖아요. 학원 수업도 한번 들었잖아요. 그러면 집중해서 가장 컨디션이 좋을 때는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 우리나라 출판 그 교재를 보면 문제집입니다. 전부 다 문제집. 그거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문제집이 많은 거예요. 대다수 99%를 차지하는 이유가 뭐냐면 개념만 보고서는 그 어떤 응용된 거를 활용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그래서 가장 컨디션 좋고 집중 잘 될 때 문제를 풀어야 되고요. 그 문제 풀 때는 1분 안에 풀어야 되고요. 문제를 봤을 때는 급소, 출제자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야 되고요. 자, 정답과 매력적인 오답 사이에서 그 미세한 간극을 볼 때 여기가 틀렸기 때문에 이건 오답, 여기가 맞기 때문에 이건 정답, 이렇게 메모하고 표시할 수 있어야 되고, 낯선 지문을 보고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출제자가 숨겨놓은 힌트, 이거 다 찾아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도 제한된 시간 안에 풀어야 되고요. 정말로 고차원적이고 여러 가지가 복합된 학생들을 정말 힘들게 하는 과목이 바로 이제 국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수학의 발목을 잡지 않는 국어, 제 수업의 모토인데요. 그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화수목금토일 전부 국어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시간을 수학하고 영어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표현이 그럴 수 있는데 조금 머리 식힐 시간? 머리 식힐 시간. 솔직히 수학 문제 어렵잖아요. 영어도 어렵잖아요. 근데 국어는 본인이 흥미만 좀 가지고 꾸준하게 할 수 있다면 국어는 할만해요. 충분히 할만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박한 음식 사자성어 2개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자연을 너무 사랑해서 병이 들었다?
연하고질, 천석고왕 두 개밖에 없어요. 예. 자, 우리 민족이 지은 최고의 작품 고대가요라고 하는데요. 향가 이전의 작품 요거 40편이면 제가 애들한테 얘기도 안 해요. 4편밖에 없어요. 4편. 어머니 다 아실 거예요. 황조가 아시죠? 구지가 아시죠? 공모도화가 아시죠? 정읍사. 요거만 알면 돼요. 많지도 않아요. 자, 근데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이 돼서 자, 서경별곡을 봤는데 이게 시조인지 이게 고려가요인지 이게 향가인지 모르는 거예요. 공무도화가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공무도화가 뜻을 모르니까. 자, 을지문덕에 여수장 우중문시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을지문덕, 고구려, 살수대첩,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제목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백석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내용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용 그렇게 많지 않고요. 차근차근히 하면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때 배운 거,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했던 거 이런 거 다 반복되는 거거든요. 자, 수학은 이게 단계별로 쫙 있잖아요. 영어도 쫙 있어요. 중학교 때 했던 거 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 영어 수학은 어려워지잖아요. 국어는 중학교 때 했던 거 또 하는 거예요. 다만 조금 어려워지고 용어가 어려워진 거예요. 중학교 때 했던 공감각을 예를 들면 고등학교 올라가면 감각의 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중학교 때 운율 중에서 문장의 반복이라고 했던 것을 뭐냐면 고등학교 올라오면 통사구조의 반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 잘 정리해 놓으면 돼요. 자,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에 내신에 품사 문제 안 나올 것 같잖아요. 나와요. 명사, 대명사, 수사, 체언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경 지식과 기본이 되는 것들을 잘 정리해 놓고 문제를 풀어서 문제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훈련해야 돼요. 그래야 국어에 대한 감이 올라가고 국어에 대한 감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국어에 대한 흥미도 동시에 느끼게 되면서 국어 과목에 대한 이제 눈이 트이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번 올려놓은 국어는 절대 안 떨어져요. 근데 하다 말다 하니까 이게 올라가질 않고 계속 속색이고 신경 쓰이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한 달하고 그만두고 할 바에는 차라리 6개월이면 6개월 3개월이면 3개월 한번 믿어주시고 보내주시면 여기까지는 올려드리겠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좋은 교재가 있고 본인이 그거를 스케줄에 따라서 할 수만 있다면 학원 오지 말고 혼자서도 해라 이거죠. 제 주장은 그래요. 국어는 그래도 되니까.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집에서 혼자 하면 안 하니까. 제가 학원에서 비문학 연습할 때 시간 재면서 하거든요. 자, 이거 6분 줄 테니까 한 세트 지금부터 하자. 문단마다 핵심어 동글뱅이 치고 중심 문장에 밑줄 치고 그 다음에 지문에서 1cm 이상 샤프 띄지 마. 자, 시작 이렇게 하고 하거든요. 그러면 해요. 그러면 하고 비문학 어려운 거 문제 풀어요. 그런데 학원 안 하고 집에 가서 혼자 독서실 같은 데서 비문학 피잖아요. 그러면 못 풀어요. 머리 아프고 안 풀어요. 예. 그래서 저희는 어떤 코치 역할, 그 다음에 방향을 제시해주는 역할,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치가 그런 거잖아요. 만약에 같이 문제를 푼다 그러면 학생들이 더 잘 풀어요. 저보다 더 똑똑하니까. 저는 머리도 굳고 아무래도 꼰대가 됐으니까. 그런데, 저는 코치 역할은 더 잘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학생들은 그 본인의 어떤 잘못된 부분을 잘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야구 선수가 있으면 자기 엉덩이가 빠지는지 팔목이 잘못된지 모르잖아요. 저보다 선수니까 코치보다 잘하지만 그러니까 그걸 옆에서 봐주는 거예요. 야, 요거 이렇게 좀 해봐. 수정해봐. 지금 내가 봐줄 테니까 한번 해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국어 많이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대전에 있는 고등학교 기출문제를 한번 봤거든요. 공부하고 연구했는데 상당하더라고요, 수준이. 예, 외부 지문 나오고요. 문제의 길이 굉장히 길고요. 자, 이거는 변별력을 엄청나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전도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무엇보다 제가 굉장히 감탄했던 부분은 뭐냐면 학교 선생님 되게 성의 있게 문제를 내시더라고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선택지에서 볼 수 있는데 선택지가 굉장히 미세해요. 저도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미세한 차이를 골라내는 국어 실력. 자, 저 한번 믿고 보내주시면, 자, 국어가 재밌어지면서, 그 다음에 국어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면서 국어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고, 그래서 국어를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어서, 다시는 영어 수학에 발목을 잡지 않는, 신경 쓰게 하지 않는 그런 과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 이상 낭만국어 한사부 한재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